너는 내게 있어 항상 특별해 모든 숫자엔 빨 작년 부산대 영재원에 저희 아이들과 선생님의 열정, 노력으로 26명이 합격하였습니다. 합격한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전하고, 이제 아쉽게 불합격한 친구들에게도 도전의 과정에서 빛나는 성장을 보여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작년 부산대 전형의 분석을 바탕으로요, 저희 대비 전략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오늘 발표 목차입니다. 네, 자소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3학년도에 비해 자기소개서 문항이 줄어들었죠. 열린 문항이 삭제되어 인성 문항, 수학의 경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주로 묻고 있습니다. 문항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작년 합격자들의 자소서를 같이 살펴보면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부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본인의 장래 희망 또는 꿈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예시안을 바로 살펴볼게요. 이 친구는 건축가가 꿈입니다. 가우디가 설계한 건축물에 감명을 받아서 건축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된 학생입니다. 자신의 목표는 학교를 단편 일률적인 학교의 모습을 벗어나서 학생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 한국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다. 또한 건축물을 통해 도시 분위기와 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포부와 자신감이 드러납니다. 네, 두 번째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데니스옹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를 보고 장애인을 돕는 로봇 연구를 하겠다 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봇 관련 기사를 접하며 로봇 안내견의 기능의 아쉬운 부분을 발견하였고, 이제 이 부분을 개선하고 싶고, 나아가 하지 마비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을 변형한 로봇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루고 싶은 꿈이 매우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모습이죠. 이제 이 꿈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 코딩 공부와 함께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른 친구들과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부산대 영재원에 지원하게 되었음을 서술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초등과정에 수학 분야에 지원한 학생이고요. 일단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에는 진심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이제 수학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읽어볼게요. 이제 일단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토론하고 문제를 같이 풀고 싶어서 부산대 영재원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정말 잘 드러나죠. 이제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을 이제 쉽고 재미있는 과목이 수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세계 자기소개서의 공통점 3가지가 있는데, 이제 1번 문항에 꼭 담겨야 하는 3가지가 되겠죠.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체적인 나의 꿈과 목표가 담기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꿈과 관련한 기초 능력, 그리고 자질을 갖추고자 하는 자기 주도성이 담기면 좋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나의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설레고 가슴 벅찬 일일 것입니다. 나는 이런 꿈이 있는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능력이 더 필요해. 그래서 나는 부산대 영재원에 합격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더 키워나갈 거야 라는 자신감 있는, 그리고 또 나의 꿈을 위한 자기주도적인 모습이 담겨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최근 경험했던 활동 중에 가장 흥미로운 사례를 쓰고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점을 묻고 있습니다. 바로 합격생 예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학 지원 학생입니다. 모래시계 만들기 활동을 했네요. 활동 전에 모래시계에 들어가는 모래의 입자 굵기가 일정치 않아서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네요. 이제 그래서 재료를 변경해서 모래를 넣지 않고 물을 넣었고요. 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구멍을 어떻게 뚫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한 모습입니다. 이제 그 고민의 결과로 이제 중심에서 점대칭 형태로 뚫어서 실험을 진행을 했네요.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깨닫게 점들을 밝히고 있죠.
간단한 실험이지만 그 안에 초등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실험에 이용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물리 지원 학생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험을 하게 된 계기는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단열이 잘 될까라는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단열 재료 중에서 가장 좋을 것 같은 몇 가지 재료를 선정을 했고 실험 전에 재료별 단열 정도를 예상한 모습입니다.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보니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 단열재의 두께를 생각하지 못하고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네요. 나아가서 드라이기로 열을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 드라이기의 열 전달 방식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모습입니다. 이제 과정을 읽는 내내 이제 활동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두 번째 문항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면 좋을까요? 첫 번째, 관찰을 통한 문제 인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관찰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해서 문제를 정교화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발견할 때는 자신이 알고 있는 수학, 과학 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주제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수학, 과학 지식을 끌어다가 끙끙 앓는 그런 고생을 할 필요는 없겠죠. 세 번째, 재료와 구조를 변경해서 하면서 최적의 조건을 찾는 탐구의 과정이 좀 담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탐구 결과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에 맞는 피드백, 그다음에 분석 과정이 담기는 게 좋겠죠. 이제 초6 아이들의 경우에는 초등 저학년 때부터 꾸준한 탐구 경험을 쌓아온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탐구 흐름이 자기소개서에 녹아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한순간 이뤄지는 것들이 아니기에 초등 저학년 때부터 영재원 활동을 한다든지 그 이외에 과학적 탐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초5, 6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자유과학 탐구 대회라든지 아니면 자연 관찰 대회와 같은 과학적 탐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항입니다. 협동심, 봉사정신, 책임감 및 성실성, 대인관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우수성과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라는 문항입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조 활동의 리더를 맡아서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혼자 모든 걸 끌고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게 되어 나중에는 이제 실험 활동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제 팀원들과 역할을 나누어서 활동을 좀 같이 해야겠다. 그리고 또 조원들과 의논할 기회를 좀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노력을 했겠죠. 다 같이 좀 더 역할 분담을 한다든지 이제 그러다 보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팀 리더로서 이제 팀의 원활한 의견 공유를 위해서 솔선수범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조사 자료들을 채팅방에 올리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네,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정말 책 읽기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하루 종일 책을 손에서 떼지 않고 다니거든요. 이제 하루 종일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과 자소서를 위해 멘토링 인터뷰를 해보니 이제 자신이 책을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선생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친구에게 관심을 그렇게 가지지 않다 보니 친구들이 자신에게 서운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친구들과 관심사도 공유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협동을 해야 나의 꿈을 이루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신문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친구들의 관심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대 과학영재교육원에 합격하게 되면 팀 활동을 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 많은 팀 활동을 통해서 이제 다른 친구들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익숙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마 아니겠죠. 그래서 세 번째 문항에는 꼭 담겨야 되는 내용이 첫 번째,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 팀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상세한, 자세한 상황을 통해서 설명이 되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팀 리더가 된다면 구성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 담기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년 합격자들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를 써내려가기란 쉽지 않겠죠? 네,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저희 원의 지원 학생들은 모두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초안 작성을 위한 인터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했던 수학, 과학 활동들 중에 아이들의 색깔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3시간 이상까지 자기소개서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초안 작성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문장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단어로 이렇게 했던 우리 아이들이 멘토 선생님의 차근차근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수학 활동 경험과 일화, 그 다음에 꿈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수학 경험이 꿈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겠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자소서 작성 전에 그동안 했던 수학 활동 경험이나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먼저 자연스러운 대화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 요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CMS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자소서의 원활한 초안 작성을 위해 전문 담당 강사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멘토, 멘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시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게끔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논리적 글쓰기 심층 면접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 1차 전형에 합격한 친구들은 약 일주일 이후에 논리적 글쓰기 평가와 심층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작년 한 해 저희 과사람 CMS 센터에서는요, 면접 몰입 특강을 통해서 단기간 우리 아이들의 논리적 글쓰기와 면접 능력 향상을 위해 실전과 동일한 형태로 연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단시간 동안 집중해서 준비하니 당연히 힘은 들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몰입도도 높고 그만큼 실전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올해도 저희 과사람 CMS에서는 면접 몰입 특강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올해 저희 과사람 CMS에서는 과고 방문 면접 그리고 또 소집 면접의 대비와 동일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작년 논리적 글쓰기 문항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수학 융합 문항입니다. 2년 연속 저희 대비 내용이랑 동일한 똑같은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차 전형을 본 이후에 공부한 대로 잘 쓰고 나왔다고 막 신나게 달려와가지고 말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전 2개가 있었어요. 동전 2개를 뒤집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친구가 2개를 보고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라고 말한 경우, 근데 이때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가 한 면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 나머지 한 면까지 모두 앞면일 확률은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소문항 2번이 주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 문항의 핵심은 문제가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제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직접 설정을 하고 나누고 문제를 해결까지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만약 A가 동전을 던지고 B가 맞춘다고 해봅시다. A가 한 면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A가 어느 동전을 보여줄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보여주는 경우, 그리고 또 너 한번 골라봐 해서 B가 선택한 것을
보여주는 경우, 이 경우는 다른 경우라는 겁니다. 이제 두 경우로 나누어서 논리적으로 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문항이고요. 참고로 첫 번째 경우는 3분의 1 확률, 두 번째 경우는 2분의 1 확률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수학 영역 그리고 과학 영역에 공통으로 출제된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모래시계 모양이 주어지고 X축을 시간, 그리고 Y축을 물이 흐르는 양으로 하는 그래프를 그리시오. 두 번째, 위처럼 그래프를 그린 이유를 설명하시오. 세 번째, 모래를 모래시계 안에 넣을 때 흐르는 물의 양이 일정한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수학적으로 시간과 모래가 흐르는 양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지, 또 이 모래시계의 원리를 마찰력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묻고 있네요. 이제 정비례 관계 그래프와 마찰력은 사실 중학교 1학년 과정의 내용입니다. 이제 선행학습이 진행된 학생의 경우에는 뭐 큰 무리 없이 서술이 가능하지만, 이제 선행이 진행되지 않은 학생이라 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3번 문항에서 일정한 그 모래의 양이 떨어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모래의 입자, 모래가 떨어지는 입구의 뭐 크기, 이렇게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자신이 배운 수학 내용을 근거를 들어 이제 논리적으로 펼쳐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연습은 좀 더 필요하겠죠. 면접 문항입니다. 사격 10발을 쐈을 때 총알이 흩어진 정도를 아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문항은 IT, 수학, 융합 영역에 출제된 문항으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데이터 학습에 사용된 탐색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몬테카를로 방법입니다. 면접을 보고 온 우리 아이들은 사고력 수업에 파이 이야기에서 했던 몬테카를로 방법이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니? 하고 물어보니 이제 주어진 면적을 먼저 계산을 하고 또 특정 면적 안에 이렇게 설정을 하여 전체 중에 얼마만큼의 총알이 특정 영역에 들어가는가를 이용하여 확률로 흩어진 정도를 계산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면접 문항입니다. 일단 그림이 주어져 있고요. 모든 방길이 문으로 연결되어 있다. 입구로 모든 방을 이렇게 거쳐서 같은 출구로 나올 수 있는가? 단 빗금친 부분은 중복을 허용한다. 이 또한 준비 과정을 거쳤던 아이들이 쉽게 해결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홀수 짝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시행착오를 직접 거치지 않고 해결 불가능한 문제라는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23학년도 면접에서는 10분간 주어진 문제 이외에 다른 추가 질문들이 줄줄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거든요. 이제 주어진 문항과 연계되는 그런 질문들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실전 연습이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3학년도 부산대 과학영재교육원 기출문항 분석이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아이들의 역량 성장과 합격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안아주는